네. 1시간에 5,000원씩 받고 있어요. 아, 장난 아니에요. 네, 내일 가지고 오셔야 돼요, 혹시? 네, 고리대가 엄청가지고. 자, 보시죠. 자, 여기 많이 여긴 실기하고 이론 전부 다 중요하니까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자, 우리가 과세를 하는 특징인데요. 자, 뭐냐면, 우리가 종합과세라는 게 있고요. 분리과세라고 있는데, 우리가 아까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 원천설이라고 해가지고, 소득의 원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의 원천별로 과세한다라고 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소득이 총 8가지가 있거든요, 8가지. 그렇죠? 나중에 이제 어떻게 외우시는 설명 드릴 거고. 자, 여기 보시면은요, 우리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여기까지는 뭐 어떤 소득인지 대략 직감 되시죠? 그죠? 그리고 기타 소득은 나중에 할 건데, 우리가 원래 일시적인 소득은 과세를 안 해요. 근데 여러분 로또는 세금 때리거든요? 좀 높은 금액에 당첨되면은. 그렇죠? 세금을 때리는데, 로또는 매번 당첨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최근 보니까 어떤 분 로또 한 번 1등에 2번 당첨되셨다고 봤죠. 그래서 뭐 자신의 어머니께서 꿈에서 이재용 회장님하고 식사했다고. 그 거짓말 아니야? 나도 1등 당첨되면 이상한 말 지어낼 수 있겠다. 나 꿈에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점지해줬다고 이렇게. 그죠? 아무튼, 그거에 대해서 좀 세금을 두드려 패요. 그럼 우리가 로또는 일시적인 소득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인 소득 중에서 좀 약간 나라에서 부과하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우리가 기타 소득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타 소득은 무시하고 여기는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쪽 있죠. 이러한 소득들의 특징이 있어요.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이에요. 맞죠? 그래서 이렇게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을 외워주셔야 돼요. 이걸 종합소득이라 불러요. 그래서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6가지 소득에 대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알죠? 좀 외워주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서 내가 사업소득도 있고요. 이자소득도 있고요.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이 소득 다 할 수 있을지. 그렇죠? 내가 이제 65세가 돼가지고, 연금소득, 국민연금 받아가지고 연금소득 있고, 그 다음 65세는 내가 창창하게 일도 해. 그죠? 근로소득 있고, 그 다음 내가 사업도 해요. 멀티 아니야, 이거? 그죠? 사업소득 있고, 그 다음 주식 투자해서 배당받고 있고, 이자는 다 있을 거고, 이렇게 6가지 소득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아까 한 사람의 개인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으면 합친 것에 누진세를 두드려 패는 게 올바른 거라면서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6가지의 소득을 합쳐서 우리가 과세한다라고 해서 종합과세라 불러요. 왜 합치냐? 누진세로 때리려고.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분명히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를 당하셨겠죠? 맞죠? 당초에 내가 1월 달에 월급 받으면 원천징수 되고, 다시 2월 달에 월급 받으면 원천징수 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평상시에. 그리고 이자도 마찬가지, 이자도 내가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가 돼서 나한테 들어와요. 맞죠? 그러면 당초에 원천징수가 됐을 세금 미리 낸 거죠? 맞죠? 근데 그 세금은 내가 그 특정 소득만 있었을 때 한 가지에 대해서 원천징수 각각 하는 거지, 합쳐서 원천징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원천징수하고 이자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아요. 그냥 원천징수는 미리 납부한 걸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개인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정확한 세금은 합친 것의 누진세율이 정확한 세금이지 각각의 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가 된 건 그건 정가세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원천징수로 납세 의무가 끝나지 않고 반드시 5월달에 확정신고해야 돼. 다음 연도 5월달에. 알죠? 그래서 종합과세는 핵심이 이거예요. 합친다. 왜 합치냐? 누진세율이다. 왜 누진세율이냐? 신고할 때 누진세율 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인데 얘가 이제 실기에서 제일 중요해요. 이 실기에서 중요한 3가지를 꼭 외워주셔야 돼요. 자, 분리과세는 뭐냐면 이 6가지 종합소득 있죠? 얘네들을 합치지 않아요. 합치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 그 소득마다 그냥 그 소득 벌어들인 게 있어 원천징수로 뜯고 끝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여기.
원천 징수로 납세 의무를 종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즉 신고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러한 소득밖에 없다면. 아셨죠? 그래서 얘는 아예 반대 거꾸로 요거죠. 얘는 합산. 맞죠? 위에는 종합과세는 합산. 여기에는 합산 안 해요. 여기는 누진세율이 합친 것에 대한 세율이 누진세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천징수 세율이라고 해가지고 각각의 소득에서 뜯는 세금 원천징수 세율이 있어요. 알죠? 그래서 얘는 원천징수 세율이고 왜 원천징수로 납세율을 끝낸다라는 건 신고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분리과세예요. 특히 이 세 가지는 우리 실기에서 엄청나게 되거든요. 꼭 외우셔야 돼. 이 세 가지의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라서요. 다음 년도 5월 달에 신고 안 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는 제가 이제 곧 사례 들면서 한번 해볼게요. 아까 부양가족 빼준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가 아까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을 금융 소득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2천만 원 이하인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이 합쳐가지고요. 그러면 원천징수로 끝내요. 신고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고 안 하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죠. 여러분들 가끔씩 그 통장 정리하실 때 대부분 지출밖에 없잖아요. 월급 들어올 때 빼고. 맞죠? 근데 가끔씩 뭐가 가끔씩 들어왔다, 입금됐다, 뭐, 깜짝 뭐지? 이렇게. 난 월급밖에 입금이 안 되는데 뭐지? 그럼 뭐예요? 결산 이자. 막 이렇게 되죠, 여러분들? 얼마 들어오세요? 저는 많이 받으시네? 저는 574원인데? 저는 574원. 많이 받죠? 너무 진작에 아니에요? 그러시구나. 이자. 3,000원이 많은데? 저는 574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그죠? 그 뭐예요? 574원은 원천에서 당하고 끝난 거예요. 알죠? 원래 한 600원 정도였을 거예요, 대략. 14%, 나중에 할 거예요. 14% 떼고 받은 거예요. 알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세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면, 농담반, 진담반이에요. 뭐냐면, 친해져야 될 사람, 버려야 될 사람 가리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 친구가 있어요. 친구가 동생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언니 또 누나, 언니, 누나 혹시 소득세 배우셨다면서, 그럴 일 잘 없겠죠? 소득세 배우셨다면서요? 이자 소득 신고하라고 고지서 날라와서 이자 소득 신고해야 된대요. 어떡하죠? 라고 하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세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환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고한대요. 이자 소득을. 그러면 이자 소득이 얼마란 얘기예요? 2천만 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언니죠. 그때부터 호칭이 바뀌는 거예요. 언니 이렇게. 그렇죠. 그때부터 그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렇죠. 주위에서 신고한다,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을 신고한다라고 하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렇죠. 거의 요즘에 이자율이 세서 그렇지 옛날에 이자율이 낮았을 때는 거의 여러분들 은행에 한 15억? 예금 통장 15억 정도 있으면 여러분 한 2천만 원이었거든요. 옛날에. 지금은 금리가 많이 올랐으니까 뭐 그렇지만. 그죠. 얼마나 친해져야 돼, 사람이 여러분들. 그죠. 아무튼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일용직 근로자 분들도요, 원천징수 끝나요. 아셨죠? 남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딱 읽어보시면은, 우리가 인생 역전되는 소득이죠, 여러분들? 한 방에? 그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권 뭔지 아실 거고, 또는 뭐 스피드인가 뭐 이런 거, 아무튼. 슬롯머신은 뭘까요? 슬롯머신은 라스베이거스 가끔씩 여러분들 뉴스에 나오죠? 맞죠? 라스베이거스. 해가지고 막 돌아가는 거, 다다다다다다 그림 돌아가는 거. 맞죠? 돌아가서 딱 그림 3개 탁탁탁 맞추면, 그쵸. 맞추면은, 막 돈 받고 하는 거 있죠? 안 가봤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안 가봤어. 그게 슬롯머신이에요, 슬롯머신. 그 다음에 투표권은 여러분들 만약에 1등에 당첨되는 말 맞추는 거 있죠, 경마.
대략 뭐 아시죠? 여러분 경마 1등말 맞추거나 아니면 우리 경륜이라고 해가지고 사이클 1등 으로 결승점 들어오는 사람 맞추는 거 맞죠? 얘네들도 예, 우리가 원천 일수 끝나지 5월달에 신고하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 아까 제가 그랬죠. 부양 가족을 빼주지 내가 부양 당할 가족을 빼주지 않는다고 맞죠?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제 중요한 뭐냐면 저희 어머니께서요 일용직 근로소득자래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저희 어머니 연봉이 2억이래요. 일용직 근로자분들 여러분 2억 받으신 분 있어요. 그 기능공 진짜로. 우리 어머니께서 일용직 근로소득 2억이래 연봉이. 그럼 그 어머니는 제가 뺄 수 있는 부양 가족일까요? 아닐까요? 왠지 아닐 것 같잖아요. 돼요. 왜냐하면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소득이 높다고 부양 가족이 아닌 게 아니라 신고할 소득이 높냐 낮냐로 따져요. 그냥 소득이 아니라 5월 달에 신고할 소득이 높냐 낮냐로 따져요. 그럼 저희 어머니는 소득은 2억이죠. 소득은. 근데 5월 달에 신고할 소득은 얼마예요? 신고할 소득. 빵원이요. 그럼 공제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많이 낚여요. 어떤 느낌인지 이렇게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점 다예요. 전부 다 여러분 15점에 영향 다 줘요. 꼭 암기하신다? 다 모시죠? 이거 암기하시면 큰일 나? 네. 왜냐면 훅 한다니까. 안 되면 왜 이렇게 금액이 많아?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분류과세. 자, 분류과세는 그냥 말문제만 네요. 실기하고는 별로, 실기하고는 여러분들 별로 관련성 없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그 8가지가 있다라고 했죠. 아까는 우리가 6가지는 1년에 한 번쯤은 발생할 수 있는 소득들이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퇴직소득 뭔지 아실 거고, 양도소득은요, 개인이 부동산 같은 거 팔면 양도소득세라는 걸 내요. 알죠? 그럼 질문. 이 퇴직소득하고 양도소득은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에요? 난리 나는 거죠. 사람으로 취급이 안 돼요. 자, 1년에 한 번쯤 발생할 수 있는 퇴사를 매년 해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은 낙인찍기 조새끼를 맨날 퇴사하는 놈이다.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 우리 양도소득 마찬가지죠. 일반적으로 많이 오랜 기간 거주한 데는 팔잖아요. 일반적으로요. 맞죠? 그래서 얘네들은 장기간에 걸쳐서 발생하는 소득이기 때문에 우리가 누진세율이라는 것 자체가 1년치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1년치에 대해서. 알죠? 근데 얘네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누진세율 때리면 세금 폭탄 떨어져요. 거의 원자폭탄.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니까 1년치 소득이 아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45% 때려봐요. 폭탄 떨어져, 폭탄. 원자폭탄. 알죠? 그래서 별도로 분류해서 때리겠다라고 해서 분류과세다라고 불러요. 아셨죠? 이거? 자, 그럼 관련된 문제 풀어볼게요. 이거 좀 어떻게 장난을 좀 많이 치냐면요. 자, 교재 어디로 좀 가주시냐면 340페이지. 교재 340페이지로 가주실래요? 자, 340페이지에 여러분 2번이에요, 2번. 자, 340페이지 2번 읽어보죠. 자, 다음 중 소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동그라미 1번. 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시에는 부양가족 수, 배우자, 유무가 뭔지 아시죠? 있음 없음, 유무 등 개인적인 인적사항이 고려되므로 조세 분류 중 인세에 해당한대요. 맞아요? 그래서 아까 인간을 고려한 세금이다 라고 했죠. 인세? 맞는 표현.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퇴직, 양도소득과 같은 분류과세 소득을 제외한, 맞죠? 분류과세 두 놈. 제외한 모든 소득은 예외 없이 개인별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된다. 어차피 틀려요. 그죠? 요게 여러분 혹하게 하는 문제예요. 틀려요. 왜일까요? 자, 이거. 분리과세도 있어서 그래요. 6가지 소득.
이 문장 보세요. 예외 없이 종합과세 된다. 요 두 가지 빼면 다 여기자 6가지 종합소득. 종합소득은 과세 방식이 종합과세도 있고 분리과세도 있는 거예요. 종합과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엄마나? 아니, 여기 종합소득은 종합과세가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합치지 않고도 원천인수를 납세로 끝내는 것도 있다고요. 근데 문제 읽어보세요. 예외 없이 무조건 종합과세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거 틀린 거예요. 되세요? 조심하세요. 정말 사람 잘 낙죠. 여러분 이거 혹하게 돼 있다니요. 사람이. 예. 저 요거 많이 냈어요. 실제로 많이 낙던 문장 중에 하나예요. 조심하시고. 그래 동그라미 3번. 종합소득세 산출세 계산 시에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6%부터 45%의 8단계 누진세율이다. 맞죠? 아까? 네, 동그라미 4번. 자, 이자, 배당소득 등 일부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열거주의 과세 방식을 적용한다. 아까 우리가 이자 소득하고 배당 소득은 신종금융상품 때려야 되니까 포괄주의하고 나머지 열거주의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되세요? 그래서 여기가 좀 시험에 내요. 특징은 아셨죠? 좀 대비. 문구 진짜 잘 만들죠? 사람 혹하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안 넘어가냐? 여기. 자, 납세의무자. 자, 일단 여러분들 납세의무자는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야 되는 자를 납세의무자. 그럼 여러분 소득세에서 납세의무자는 누구냐면 여러분들이에요. 맞죠? 여러분들이다라는 건 개인이죠, 뭐 개인.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자, 개인인데 여기서 챙기실 게 우리가 납세의무자는 다시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이렇게 두 개로 쪼개요. 거주자하고 비거주자 이렇게 두 개로 쪼개는데요. 보시면 자, 주의하시게 여기 납세의무자 잘 보셔야 돼요. 납세의무자 거주자요. 보시면 자, 여기 거주자의 정의가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183일 이상이다 라는 건 6개월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거소는 뭐냐면 우리가 상당 기간 머무는 장소를 거소다 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용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스포츠 선수들 중에 우리나라 선수가 아니라 외국에서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단인데 외국인 선수들 가끔씩 껴있죠? 알고 계세요? 그 우리가 이제 특히 여성분들 비하 발언에 좀 약간 스포츠 잘 모르시니까 그 용병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용병들은 여러분 시합이 열리면 우리나라에 오고 시합이 없으면 자기 나라 안 가요. 그럼 비행기 값 더 나와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상당 기간 뭐 숙소 뭐 A 숙소라고 하면 A에 머무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면 만약에 그 용병이 우리나라에 6개월 이상 머문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걔는 거주자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국적 기준 아니라는 거예요. 즉 외국인이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상당 기간 거소를 두면 거주자인 거예요. 특히 누구냐? 샘 해밀턴 우리나라 사람인가? 아직 호주 사람이죠. 호주 사람이죠. 아직 우리나라 그 국적 취득 안 했죠? 그죠? 근데 걔는 거의 우리나라에 살다시피 하잖아요. 걔는 거주자인 거예요. 맞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572 그분도, 그죠? 말 잘못해가지고 없어졌잖아요. 그죠? 아무튼, 말 한번 잘못하면 거기는 난리나요. 아무튼, 되시겠죠? 그래서 시험에서 외국인이면 비거주자, 그럼 틀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 되시겠죠? 거주자가 아닌 개인. 자,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자, 그러면 왜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나누냐면은요. 요것 때문에 그래요. 과세 대상이 달라요. 뭐냐, 보시면. 자, 우리 거주자는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국내 원천 소득이고요.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국외 원천 소득이에요. 대표적인 거주자가 방탄소년단 분들이 되겠죠? 그분들. 우리나라에 주소 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그럼 방탄소년단은 우리나라에서
콘서트 열고 또는 공연하고 받는 거 세금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외국에서 공연하고 또는 콘서트 열고 받는 것도 세금 내야 돼요. 되시겠어요? 거주자니까. 우리 오빠한테 왜 그래요? 생각하지 마시고. 알았죠? 그거 상상하시면 안 돼. 그래서 무제한 납세무자라고 돼 있어요. 왜냐면 외국에서 벌어들인 것도 내야 되니까 제한이 없죠. 무제한. 그렇죠? 무제한 납세무자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비거주자는 주로 그 외국에 있는 여러분들, 연예인들 되겠죠? 연예인들? 그죠? 외국에 있는 연예인들 우리나라에서 가끔 돈 벌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 대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 거소리 두지는 않죠? 상당기가 그냥 한번 왔다가 가죠, 자기 나라로. 맞죠? 그러면 본인들 나라에서 벌어들인 거 말고요.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거 있잖아요. 그것만 두드려 맞아요. 이해되세요? 좀 제한적이죠? 맞죠? 자기 나라에서 벌어들인 건 두드려 안 맞으니까. 그래서 제한 납세무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되시겠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과세기간. 자, 일단 여러분들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거냐면은요. 일단 특징은 해야 돼요. 우리 특징하고, 그 다음에 실기와 관련된 이론하면서 실기 같이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이 과세기간. 자, 뭐냐면, 자, 원칙이 과세기간은 개인은 절대로 의무적으로 과세기간 조정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에요. 소득세 과세기간 암기사항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문구가 얘예요, 여기. 사업을 도중에 하거나 폐업을 도중에 하더라도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지? 이 생각 드실 거예요. 뭐냐면, 자, 들어보세요. 상식적으로, 자. 만약에 내가 사업을 4월 1일 날 했어요. 그럼 당연히 과세기간은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어야 되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죠? 또는 폐업을 내가 7월 3일 날 했다. 그럼 1월 1일부터 7월 3일이어야 되잖아, 원칙적으로. 우리 생각에는, 상식적으로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소득세 동네지, 부가가치 동네가 아니에요. 뭐냐. 여기는 우리 아까 8가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라고 했죠. 그럼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일반적으로 어떤 소득은 있을까요? 이자소득은 있을 거예요, 이자소득은. 그럼 이자소득은 거의 깐나내기 빼곤 거의 다 있지 않나요? 맞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오케이? 그럼 우리가 지금 소득세가 한 개인이 2가지 이상의 소득이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1월 1일부터 12월 30일 전체에 대해서 해야 돼요. 즉, 사업소득은 내가 4월 1일 날 사업을 개시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이지만 이자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자가 다 들어온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1년치를 다 때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소득도 요구를 같이 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시죠? 그러니까 사업소득만 있지 않고 다른 소득이 발생을 할 여지가 있고요. 그 다른 소득은 1년치 전체에 대해서 과세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알죠? 이거 말장난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많이 냈어요. 장난. 아시죠? 요걸로 하면 진짜 잘 낚아요. 조심하시고. 자, 대신에 이것도 최근에 장난쳤고, 거주자가 사망하면 1월 1일부터 3항일까지 당연하죠, 여러분들. 만약에 12월 31일까지다라고 거의 여러분들, 우리나라 망난이죠, 그거. 탐관오리 아니야? 시체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잖아, 12월 31일날. 이거 어떻게 장난쳤냐면, 사망일의 말일.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최근에 장난쳤어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 아니라, 조심하시고, 맞죠? 그러니까 5월 1일날 사망 5월 1일까지지 5월 31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거주자가 출국한 경우는 뭐냐면, 여기서 거주자가 출국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출국이 아니에요. 뭐냐면, 거의 여러분들 우리가 이민 가는 거. 맞죠? 우리가 알고 있는 출국은 잠시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는 거잖아요. 그 출국 아니에요. 이민 가는 거. 그러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를 과세기간을 해서 전날까지 세금 내고 가야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요거. 자,
그러면 일단 관련된 문제 좀 풀게요, 여러분들. 다시 340페이지. 시험에 나왔다는 얘하고 거의 유사한 문제 풀어요. 자, 340페이지. 1번이에요, 1번. 자, 읽어보죠. 1번. 340페이지 1번. 자, 다음 중 소득세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일 짜증나는 문제 옳은 거. 자, 1번. 소득세 과세 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을 원칙으로 하나 사업자의 선택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아까 그랬죠? 변경 못 한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틀린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자, 사업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사업장 소재지로 한다. 여러분들, 우리 항상 납세지는 납세 의무자하고 같이 가요. 그럼 우리가 납세 의무자가 소득세는 누구예요?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 있는 장소를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주소. 그래서 주소예요. 주소지관화 세무서지 여기 사업장 소재지가 아니에요. 이건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예요. 그럼 부가가치세에서 납세의무자가 여러분 사업자잖아요. 그럼 사업자가 있는 곳이 사업장이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지금 소득세잖아요, 여러분들. 응? 그죠? 소득세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여기 개인. 맞죠? 그럼 개인이 있는 장소를 따져야죠, 여러분들. 그게 주소잖아요, 여러분들. 아셨죠? 헷갈리게 된다니까, 이렇게. 자, 그다음 동그라미 3번. 자, 소득세법은 종합과세 제도이므로 거주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그 문장이죠, 여러분들. 정말 아름답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죠. 소득세법은 종합과세제도이므로가 틀렸어요. 종합과세 이에 분리과세도 있어요. 아시죠?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분리과세 있다고요. 틀린 거 이거 조심하셔야 돼. 네, 동그라미 4번. 자, 소득세 과세 기간은 사업 개시나 폐업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방금 그랬죠, 여러분들? 여기 사업 개시나 폐업에 영향 안 받는다고요. 알죠? 요거. 자, 이제 요거하고 쉴게요. 요거하고 이제 여러분 실기와 관련된 거 먼저 하죠. 자, 여기는 꼭 외워주셔야 돼요. 이 실기하고 관련 있어서 그래요. 네, 암기 잘해주세요, 암기. 자, 여기 제목이 보니까 종합소득세 계산 구조잖아요. 우리가 종합소득은 아까 했던 2배사, 그 앞잡아서 많이들 외우시거든요. 2배사 금연기고 할 거예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이쪽, 그쪽이고요. 그, 6가지 소득 있죠? 근데 중요한 게 이거예요. 종합소득이 아니라 종합소득세예요. 이게 뭐냐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할 소득 어떻게 구하냐, 그 뜻이에요. 됐죠? 해볼게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대충 알고 계시면은요, 나중에 실기하실 때 낚이게 돼요. 무슨 말인지 나중에 이제 실기할 때 설명할게요. 자, 보시면, 자, 일단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요렇게 6가지가 우리가 종합소득이에요. 네, 실제로 요걸 앞잡아서 대부분 외우세요. 2배사 금연기라고 많이들 외우죠. 저도 그렇게 외웠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순서대로 외워주셔야 돼요. 왜 순서대로 외워주시는지는 나중에 할 건데, 출제 이론 1순위에서 이 순서를 모르면 못 풀게 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래요. 순서대로 외우시고.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건 소득을 구하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신고할 6가지 소득을 구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럼 우리 아까 여기 일단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 비과세 소득은 왜 빼는지 아시겠죠? 비과세는 어차피 여러분들 우리가 신고 안 하는 거잖아요. 비과세는 여러분 세금 안 때리는 거죠. 근데 갑자기 여기 분리과세 소득 있잖아요. 분리과세 소득은 여러분들 우리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내는 거 맞죠? 근데 분리과세 소득을 왜 빼냐라고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5월 달에 신고할 6가지 소득 구하는 거예요. 근데 분리과세 소득은 5월 달에 신고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자, 내가 만약에
근로소득이 1억 있는데 이게 전부 다 일용직 근로소득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일용직 근로소득 아까 분리과세 소득이라면서요. 그럼 분리과세 소득이니까 5월 달에 신고할 근로소득 0인 거죠, 0.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분리과세 소득 1억을 빼야 되겠죠. 되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하실 게 항상 우리가 종합소득세라고 하면 이 중요해. 나중에 연말정산 얘랑 관련돼 있어서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득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5월 달에 신고할 소득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이거 진짜 조심하셔야 돼. 그렇죠? 그래서 이 소득 중에 분리과세 소득은 신고 안 하는 소득이니까 빼버리는 거예요. 아시죠? 자, 근데 여기에서 이상한 놈 하나 있죠? 다른 애들은 다 분리과세 소득을 빼고 있는데 사업소득은 분리과세 소득을 안 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은요,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분들이에요. 개인사업자분들이 당연히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이 되겠죠. 되세요, 일단?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분리과세가 원천징수로 끝내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원천징수의 주된 목적이 뭐냐면 세금을 조기에 징수하는 것도 있지만 상대방의 소득을 파악하는 게 주된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여러분한테 월급 줄 때 여러분이 얼마의 소득이 있는지 판단하는 게 원천징수 주된 목적이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근데 보세요. 왜 지웠대? 자, 그러면 우리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분들이라면서요. 그럼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분들은 여러분들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안 하세요?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분들 부가가치세 신고하세요, 안 하세요? 하죠, 여러분들. 그럼 신고를 한다라는 거 소득 파악이 됐어요, 부가가치세에서. 됐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로 소득 파악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다시 한번. 자, 원천징수는 우리가 소득자의 소득 파악이 주된 목적이에요. 원천징수는요. 근데 우리가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사업자분들이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에요. 소득세법상. 그분들은 우리가 부가가치 신고를 하시니까 소득 파악이 되고요. 소득 파악이 부가가치세법에서 됐기 때문에 굳이 원천징수로 조기에 소득을 파악하는 우리가 사업소득은 원천징수가 없는 거예요. 원칙적으로.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결론은 암기라는 게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은 분리과세가 없어요. 그래서 사업소득 원천징수 끝내는 게 없기도 저도 5월달에 신고해야 돼요. 저는 사업소득이거든요, 저는 고용이 안 돼 있어요. 고용이 안 돼 있지만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그죠? 고용은 안 돼 있지만 고용되어 있는 것처럼.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요. 자,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세금은 비용까지 뺀 후에 이익에 대해서 세금은 부과하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여러분들이 회계의 수익과 유사한 개념이 있는데, 회계의 수익과 유사한 개념을 우리가 소득세는 총 수익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외우셔야 돼요. 알죠? 소득세에서는 수익의 개념을 총 수익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암기해요. 근데 갑자기 나사가 빠져 이제 몇 개는요? 2개.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요. 자, 뭐냐면, 자,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요, 총급여라고 표현해요. 총급여라고 하지, 총수익금액이라고 하지 않아요. 알죠? 좀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건. 연금은 무시하시고, 연금은 시험에 잘 안 내니까. 알죠? 무시하시고. 그래서 꼭 암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무조건 수익에 대해서 신고하는 게 아니라 비용을 빼서 신고하는 거 여러분들 비용도 빼줘요. 그러면 그 비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필요 경비다라고 불러요.
필요 경비. 알죠? 이거요. 총 수익 금액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들. 맞죠? 이게 회계상 비용과 유사한 개념이 유사한 개념. 근데 보시면 얘는 짜증나는 게 영어가 일치되지 않죠? 요 두 개만 필요 경비를 빼거든요. 자, 들어보실게요. 뭐냐면 그 여러분들 일하실 때 장부 적으세요, 안 적으세요? 장부. 차변 대변. 아니 일하실 때 여러분들 본래 일 말고 아니 여러분 일하실 때 여러분들 격리 직원 말고 그냥 회사 가실 때 여러분이 뭐 초콜릿 사시면서 차변에 뭐 이렇게 안 적으시잖아요. 알죠? 근데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누굴까요? 우리가 소득세법상 장부를 유일하게 강제적으로 적어야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차변 대변으로. 누구냐면 사업소득자분들이에요. 물론 사업소득자분들 중에서 소득이 낮으신 분은 안 적어요. 근데 7,500만 원 넘어가시면 적어야 돼요. 반드시 무조건 강제예요. 우리가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부르거든요. 복식부기 의무자, 차변대변 복식부기. 그래서 직전 연도 수익 금액 있죠. 직전 연도 총 수익 금액이 7,500만 원 대부분 이상이면 우리가 장부 적어야 돼요. 복식부기 의무자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 말은 사업소득이 있으신 분들 중에서 우리가 7,500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장부를 적어야 될 의무가 강제예요. 근데 내가 못 적으니까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세무대리인한테 맡기면 실제 내가 매출원가 얼마고, 임차료 얼마나 갖고, 종업원 인건비 얼마나 갖고가 장부에 드러나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실제 비용을 빼줘요. 사업소득 있으신 분들. 되세요? 근데 기타 소득은 필요 경비가 확인되는 애들이 있어요. 로또 한 장에 1,000원. 맞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소득과 기타 소득은 실제 필요 경비를 빼준다라고 돼 있어요. 기타 소득 실제 필요 경비가 확인된 애들이 있거든요. 실제로 어쩌다가 벌어진 소득들 중에서 로또나 아니면 그 빠찡고 이런 거 있잖아요. 슬롯머신 이런 거 확인되고. 자. 근데 문제는, 그럼 여러분, 이자 소득은 필요 경비가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 들어가 있으면 내가 뭐 쓰는 게 어딨어. 맞죠? 그래서 이자 소득은 실제 비용을 인정하지 않아요. 없죠, 비용이 당연히. 자, 그 다음에 배당 소득은 분명히 비용 쓴 게 있어요. 주식 사야 되니까. 맞죠? 근데 얘는 여러분들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내요. 알죠? 그냥 배당 소득은, 무시하신다. 알죠? 자, 그러면 근로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생각해보세요. 근로소득 있으신 분들은 비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들 그냥 차 타면 그 비용 아니야? 어쩌 차 타시면 비용,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승용차 여러분 자차 가지고 일 가시면 여러분들 휘발유값 다 들잖아요. 맞죠? 그리고 식사도 하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비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연금소득도 여러분들 젊었을 때 내야죠, 연금을. 맞죠? 근데 문제가 뭐냐. 장부를 안 줬기 때문에 실제 비용이 확인이 안 돼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은요, 쓴 건 있는데 장부를 안 적으니까 실제 비용이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냥 벌어들인 거에 일정 퍼센트를 빼줘버려요. 벌어들인 게 있다면 벌어들인 테이블에 따라서 몇 퍼센트 빼주겠다라는 테이블이 다 있어요. 알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소득공제다라고 불러요. 알죠? 그래서 뭐 총급여가 뭐 500만 원 이하면 뭐 70% 빼주고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전부 다 테이블이. 알죠? 궁금하시면 네이버 찾아보시고 네이버 다 있으니까. 알죠?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런 거 전부 다 시험에 나오는 용어예요. 연금 쪽은 안 외우셔도 되는데 여기 근로소득은 시험에 우리 연말정산이 근로소득자를 내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필히 암기예요. 알죠? 조말할 때. 조말할 때.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근로소득공제 우리가 알죠? 총급여 빼기 근로소득공제 암기하시고 이게 비용이에요. 근로소득에서. 자, 근데 이제 다행히 여기는 똑같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익 개념 나오죠. 수익 빼기 비용이니까. 그거는 다 소득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자, 이제 조심하셔야 돼요. 자, 해볼게요. 소득하고요. 총 수익 금액하고요. 소득 금액은 다른 거예요. 볼게요. 소득은 그냥 벌어들인 거 전부 다. 알죠? 그 다음에 총 수익 금액은 내가 5월 달에 신고할 소득 중에서 비용 차감하기 전. 그래서 소득 금액은 5월 달에 신고할 소득 중 비용 차감한 후에요. 그렇죠? 우리는 나중에 하시겠지만 5월 달에 신고할 소득까지 따진다라고 했잖아요. 아까 인적공제. 여기로 따져요. 소득 금액 가지고 따진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표정이 안 좋으시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만든 기출문제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가 각각의 소득 금액을 이제 구해요. 12월 31일까지. 구하고 5월 달에 신고할 때 얘네들 합쳐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이 6가지의 소득 금액을 합치는 걸 우리가 종합 소득 금액이다라고 불러요. 외우실 수 있죠? 자, 10분 쉬었다가요. 우리 마지막 교시는 5시에 시작할 건데 그 5시 마지막 교시 너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 알죠?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주무시지 마시고 지금 주무셔도 되는데 마지막 교시는 여러분들 좀 집중해 주셔야 돼요.